1983년 12월 3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83년 12월 3일은 부산 다대포 무장간첩 침투 사건이 있던 날입니다. 부산은 후방이기 때문에 전쟁이나 간첩 침투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는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요. 부산 앞바다로 간첩이 침투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요즘 젊은 층들은 요즘 간첩이 어딨어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8, 90년대에는 정말 간첩 얘기 많이 했었고 특히나 다대포 무장공비 중장년층한테는 잊히지 않는 사건이죠. 네, 다대포 앞바다로 무장간첩이 침투하던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983년 12월 3일 밤 부산 사하구 다대포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북한 무장간첩 2명이 백사장으로 침투했습니다. 근처에 매복하고 있던 우리 국군 5명이 이들을 발견하고 무장간첩이 더 가까이 접근하길 기다렸고 이들이 다가오자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우리 군은 이 간첩을 생포하기 위해 총을 쓰지 않았고 장비는 몽둥이, 대검이 전부였는데요. 무장간첩 조장이 목에 걸고 있던 기관권총을 발사하면서 함께 침투한 조원에게 수류탄 까라고 외칩니다. 수류탄 안전핀을 빼고 던지려던 그 찰나에 안전핀을 뺀 수류탄을 못 던지게 하도록 국군 한 사람이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이야, 저게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냐면은 이거 지고 있는 걸 이제 놔서 떨어뜨리려고 하면 이게 터져서 주위에 다 죽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야, 이게 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죠? 네, 수류탄이 안 터지게 이렇게 잡고 있는 동안에 바닥에 떨어진 안전핀을 다시 주워서 끼워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안전핀을 한 사람이 찾고 있는 동안 수류탄을 잡고 있던 군인은 간첩에게 계속 얼굴을 맞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군인이 안전핀을 금방 찾았고 수류탄의 안전핀을 결합해서 결국 터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피말리는 이 작전 끝에 북한 무장간첩 2명 생포에 성공했고 이들은 생포 즉시 국군 부산 통합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와, 우리 국군들이 정말 목숨 걸고 무장간첩을 생포했습니다. 근데 그 간첩 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됐나요? 조명탄이 터지고 우리 군의 작전이 시작되자 이들을 싣고 왔던 5톤급 간첩선이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43분경 긴급 연락을 받고 출동한 해군 함정과 공군기가 이들을 쫓았고 밤 11시경 부산 영도 남방 9km 해상에서 고속정으로 들이받아 격침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간첩선에 남아있던 3명은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 군이 여기에 미리 매복하고 있었던 걸로 봐서는 네. 다대포 쪽으로 간첩이 침투한다 이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우리 군은 간첩들의 침투와 침투 시간까지를 모두 알고 있었어요. 군과 정보당국이 사전에 침투 정보를 입수하고 HID, 북파 공작원들이 한 달간 무장공비 생포 훈련을 했고 작전에 투입이 됐습니다. 무장공비들이 보통 그 당시 내려오면은 그냥 어설프게 하진 않고 정말 이 나라를 거의 그렇게 하려고 오기 때문에 무기들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왔다면서요, 그게. 네, 간첩들이 타고 온 반잠수정에서 인양한 북한 무기들을 보면 로켓포, 기관총, 시한폭탄 등 엄청났습니다. 이야. 생포된 간첩들도 간첩 필수품인 통신기와 은닉이 쉽고 분당 850발을 쏠 수 있는 체코제 기관단총, 수류탄, 대검, 무성권총인 베이비 브라우닝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 무기들은 실제로 이제 남한에서 사용할 예정이었던 거잖아요. 어이구야. 정말 섬뜩합니다. 그럼 이 무장간첩들 언제 북한에서 출발한 거예요? 다대포에 12월 3일 밤에 출연했으니까 12월 3일 그날 오전에 북한에서 출발했어야 맞잖아요. 네. 그런데 이들은 이보다 훨씬 전인 11월 30일에 북한 원산항에서 대마도로 출발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다대포 침투 공장 모선은 반잠수정을 탑재하고 있었는데요. 큰 배는 레이더에 걸려서 발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본 어선으로 위장하고 대마도에서 레이더에 안 걸리는 반잠수정으로 갈아탄 겁니다. 그리고 빠르게 이동하면 물살에 티가 나니까 느린 속도로 천천히 와서 늦은 밤에 침투한 거죠. 그런데 우리 바다에 김양식용 목책이라는 뜻밖의 무기가 있었던 겁니다. 이 목책 때문에 반잠수정이 나아갈 수가 없게 되니까 무장간첩 2명이 반잠수정을 대기시키고 오리발에 스노클링을 착용하고 약 1km를 수영해서 다대포에 침투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은 누구고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였나요?
네, 이들의 정체는 북한 노동당 작전부사나 3.13 원산연락소 소송, 조장 전충남과 조원 이상규였습니다. 이들은 김정일의 친필 지령을 받고 난파된 공작원이었는데요. 뒤에 한국에 살기를 선택하고 침투 사건과 관련된 기자회견에서 충격 폭로를 합니다. 이들은 먼저 한국에 난파했던 북한 공작원 한 명을 다대포 해안에서 접선해서 부산의 국가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한국의 주요 인물을 암살해서 한국 사회에 혼란을 조성하고 그날 밤 기지로 복귀하는 게 목표였다고 합니다. 이야. 네, 만약에 침투가 성공을 했다면은 우리나라의 무고한 시민들이 정말 다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무장 간첩이 폭로를 했잖아요. 위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북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북한은 사건 일주일 만인 12월 11일 노동신문과 평양방송을 통해 남한의 자작극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 다대포 해수욕장에는 3.37km 구간의 군 철조망이 쳐졌는데요. 그 뒤로 군 경비병력이 철수한 후 방치되다가 2002년과 2007년에 완전히 철거가 됐습니다. 당시 전 국민을 놀라게 했던 다대포 무장간첩 침투 사건은 우리나라 국군 영웅들의 목숨을 건 작전 덕분에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